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바로 바짝 앞에 계시니까 너무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아무쪼록 제 강연이 여러분께 작은 공감 하나라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여러분께 좀 드려볼까요?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는 분께 제가 쓴 책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사인해서. 그래, 너무 어렵죠? 질병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다 합쳐보면.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420개입니다. 사실은 뭐 아는 분이 이상하죠, 이 질문은. 네. 국제질병분류표라고 있고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질병의 개수는 보시는 것처럼 12,420개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은 뭘까요? 아시는 분? 감기입니까? 자, 감기 걸린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드시네요. 자, 감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감기는 1, 2주면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몸에 갖고 다니는 병이 아니죠. 대부분 저절로 낫잖아요. 여러분이 손 들어보세요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병이 뭘까요? 정답. 네, 암이라고요? 큰일 나게요. 네. 여러분, 정답은 잇몸 질환이 정답이죠. 치주염이라고도 얘기하죠. 입에서 냄새 나고요. 또 피곤하면 입안이 붓고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묻어 나오고, 성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우리 입안에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병은 여러분 정답 잇몸 질환이죠. 하나 더 내드릴게요. 가장 치명적인 병도 한번 여쭐까요? 정답이 뭐죠? 뭐라고요? 에이즈 아니죠?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답자가 있네요. 정답입니다. 광견병.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단히 해박하세요. 네. 여러분, 광견병이란 어떤 병이죠? 그냥 개가 아니죠? 증세가 뭘까요? 네. 물을 보면 두려워하죠.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공수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물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비쩍 말라서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가 죽는 병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광견병에 걸려서 증세가 나타난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망률 100%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여러분 정답이 광견병이죠.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흔한 병, 가장 치명적인 병보다 사실은 다음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가장 나쁜 병이 뭐죠? 자, 나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가장 고통이 심하고 가장 잔인하고 두렵고 가장 심각하게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병.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게 뭐죠? 어떤 병이 제일 두려우세요? 치매. 그래요. 네, 암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다, 잔인하다, 두렵다, 이게 전부 다 주관적인 개념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암, 누구는 치매, 누구는 우울증.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질병은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저는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말합니다.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혈관 질환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고피오입니다.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암도 사실은 대단히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은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팔다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떤가요? 갑자기 오죠. 저는 이게 잔인한 첫 번째 이유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결과가 대단히 처참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다리를 좀 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중풍 심장병 환자들 가끔 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심혈관 질환자들은요,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최하가 반신불수, 아니면 사지마비, 아니면 식물인간이나 뇌사입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통나무처럼 자리에 누워있게 만듭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죠. 그리고 몇 달 몇 년 기약 없이 누워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일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갑자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말고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기보다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의사항 하나 드릴까요? 나중에 병원에 문안을 갈 때, 예컨대 중풍 환자가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깨어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해요. 그게 중풍입니다. 의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한 영화입니다. 잠수종과 나비. 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영화로 만들죠. 프랑스의 엘르라는 잡지가 있고요. 여기 편집장 한 분이 어느 날 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이 머릿속의 뇌혈관이 갑자기 터집니다. 뇌졸중이 오죠. 자, 이분이 몸이 마비되는데 공교롭게도 코 아래부터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왼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죠.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사지마비죠. 그런데 이분은 사지마비보다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코 위로 살아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나락에 빠져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왼쪽 눈꺼풀 하나입니다.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 움직여서 작은 책을 하나 씁니다.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잠수종과 나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이나 영화를 보시면 왜 제가 중풍이나 심장병, 혈관에 생기는 병이 잔인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절실히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환자만 힘든 게 아니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힘들죠? 만일 주변에 누가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이분을 간호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대소변 치우는 걸 연상하죠. 아닙니다. 대소변 치우는 건 예컨대 패드를 채워주거나 요관을 꽂아주거나 아니면 관장을 해주거나 하루 두세 번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의학적인 처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욕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진짜 힘들죠. 욕창이 뭐예요? 그렇죠. 몸이 마비가 되면 이런 바닥에 피부가 가만히 짓눌리죠. 피가 통하지 않죠. 살이 썩는다는 얘기죠. 2시간입니다. 2시간만 가만히 눌려 있어도 살이 썩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의자에 2시간 아니라 5시간도 앉아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알게 모르게 엉덩이 근육을 조금씩 움직이죠. 그런데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근육 섬유 한 가닥조차 못 움직입니다. 완벽하게 체중 그대로 눌리고 2시간 지나면 괴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뒤집어주고 팔다리, 어깨, 엉덩이를 충분히 주물러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게을리하면 바닥에 닿는 부위에 나중에는 주먹만한 고름주머니가 뻥뻥 뚫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욕창이고, 여러분 이 사진이 중풍 환자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분이죠. 지난 2009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에 여운계 씨, 2002년도에 콩파담을 진단받고 이게 폐로 전이돼서 숨지니까 7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싶은 거 다 보고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고 돌아가십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운계 씨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아침 TV 드라마 촬영을 합니다. 암이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서너 주 전까지 얼마든지 가벼운 거동이 가능합니다.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쉬엄쉬엄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수 한 분이 말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암은 원래 그런 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은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때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떻죠? 김은기 씨 기억나시나요? 자, 이분이 2004년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 무대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중풍입니다. 5년 동안 일산의 자택에 갇혀 있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과정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고. 그런데 가족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다 말귀를 알아듣고요, 이 눈을 통해서 yes, no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나 가족들이 이 입이나 꽂혀있던 튜브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못 뽑죠. 왜? 지금 말이 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냥 누워 계시는 거죠. 환자, 가족 얼마나 서로 힘들까요? 심장병도 기억나시죠? 옛날에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 씨 심장병으로 야구장에서 쓰러지죠. 그분은 무려 9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중풍이나 심장병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들만 여러분은 늘 목격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잘 걸어다니니까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들은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죠? 어느 병원 중환자실이죠? 아니면 어느 집 골방에 누워 계시죠?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 뭐라고요? 여러분, 혈관 질환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표정들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혈관은 이렇게 맑고 깨끗했는데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이런 기름이 몇십 년 동안 쌓여가다가 어느 날 터지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물리학 법칙 하나 기억해 두세요. 혈류는 직경이 4제곱에 비례합니다. 단면도죠. 찌꺼기가 절반 이상 꽉 차 있죠. 직경은 2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 속을 지나가는 혈액의 양은 원래 혈관일 때에 비해서 직경은 2분의 1이지만 혈류량은 2분의 1의 4제곱. 그러니까 무려 16분의 1로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법칙이 주는 교훈이 뭐죠? 가능하면 여러분의 혈관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노란 찌꺼기가 껴있다는 얘기는 훨씬 더 증폭되게 혈류량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무서운 중풍과 심장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뭐죠? 여러분, 정답은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만 혈관을 망치는 3가지 주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혈관입니다. 아침에 아스팔트 길을 조깅합니다. 밀폐된 헬스클럽 러닝머신을 열심히 뜁니다. 뭐라고 비난하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공기도 안 좋은데 운동하다니. 그런 얘기 하시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맑은 공기를 마셔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좀 나빠도 그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관이 맑고 깨끗해지고 오늘 말씀드린 비극적인 중풍이나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운동의 원칙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뭘 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저강도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게 혈관에 좋습니다.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장시간이란 말은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15분 세게 달렸다 그만두는 것보다 시작하면 적어도 30분 이상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저강도란 말은요, 운동하시는 도중에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혼자 노래는 부르기 힘든 그 정도가 여러분 체력에 가장 알맞은 운동입니다. 걸으십시오. 가장 보편타당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만보계를 차시고 매일 8,000보를 걸으시면 됩니다. 만보를 걸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8,000보를 매일 걸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드신 세끼 하루 식사 칼로리, 혈관 안의 찌꺼기를 태울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량입니다. 매일 8,000보 틈나는 대로 열심히 걸으셔서 비극적인 중풍이나 심장병, 여러분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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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시대학 1기 네. 반갑습니다. 차인표입니다. 2021년이 이제 절반이 딱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한 해 내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하셔서 올해에는 좀 사정이나 형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반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꿈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2021년 전반기를 정말 끝내주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저와 제 친구 사이에 있었던 아주 작은 약속에서 비롯된 일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고, 그로 인해서 제 일상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며, 또 그것이 제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제가 어떻게 끝내주는 세상을 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친구 김광수의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오래됐죠? 저게 1990년도에 러커스 대학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주립대학교인데요. 거기 학생회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학생 치고는 둘 다 옷을 좀 과하게 차려입었죠. 네. 저런 복장으로 학교를 다녔던 건 아니고요. 전날이 무슨 한국 문화의 밤인가 그런 행사가 있었던 날인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 아마 그 직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친구 김광수는 재미교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못했고, 저는 저 당시에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를 잘 못했는데, 둘 다 그 학생 체육관에서 만났는데 이 헬스, 엮기드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 분모 때문에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친해졌습니다. 광수는 파일럿이 돼서 전투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고, 당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부터 28년 후의 모습입니다. 201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광수를 다시 만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두 딸의 아빠가 된 광수는 파일럿이 되는 대신에 셀러리맨이 돼서 뉴욕의 한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사업가 대신에 연기자가 됐습니다. 이날 저희가 아주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광수는 자기가 한 직장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다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수에게 물어봤어요. 광수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뭐니?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니? 그랬더니 광수가 대답한 말이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신은 정말 행복하고, 그럴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자존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고, 아마 이날 광수는 큰 결심을 한 듯합니다. 이날 이후 뉴욕으로 돌아간 광수는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중단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며 NASM CPT라고 미국 퍼스널 트레이닝 그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따고 퇴직금을 전부 다 투자를 해서 뉴욕 근방에 있는 그 메사피쿠아라는 지역에 피트니스 전용 체육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광수가 제 인생의 제2 커리어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또 50이 넘은 나이에 행복을 찾아서 둥지를 떠나서 이렇게 여정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칭찬을 하고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관이 오픈된 직후 회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광수는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2020년 1월 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네, 뉴욕의 경우 피트니스 시설은 작년 1년 내내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광수는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줌으로 클래스를 전환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본인이 막 뭐 방에서 집에서도 했다가 공원에 나가서도 했다가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서 회원들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내내 계속된 이 셧다운과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다가 작년 연말 12월 달에 결국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 3주 정도 심하게 앓고 투병을 했는데 그때 저와 이제 매일 하루에 수차례씩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고 광수는 뉴욕에 있었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좀 친구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히 위로해 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는 거의 망해가고 은퇴금 다 넣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본인은 방에 격리돼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작년 연말이었으니까요. 광수야, 이제 한 달만 지나서 2021년이 되면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내년에는 희망이 생길 거야. 이렇게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지 못한 틀에 박힌 위로의 말 이외에 다른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광수가 먼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임표야, 우리 2021년이 되면 각자가 서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교환하자. 근데 저는 이제 생전 버킷리스트를 써본 적도 없고 그거는 이렇게 좀 학생들이나 뭐 이런 소녀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투병하는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서로 교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광수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먼저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 1번에 머슬 매거진의 커버 모델 되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누워있는 50대 아저씨가 꿈꾸기에는 조금 벅찬 꿈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를 좀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제가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광수야, 너의 버킷리스트가 곧 나의 버킷리스트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수와 저는 함께 이 머슬 잡지의 커버를 장식하겠다는 도전을 2021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광수가 저에게 버킷리스트를 교환하자고 제안을 했던 건 그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주자는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아파서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내 모습을 네가 좀 지켜봐줘. 내가 다시 꿈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갈 건데 그때 네가 옆에서 나를 좀 응원해줘. 그래서 나는 너는 나의 충실한 관객이 되자, 친구야. 네, 이러한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슬 잡지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글자가 딱 떠올라요. 저는 상의, 탈의. 네. 머슬 커버를 찍으면서 상의를 탈의하지 않는 모델이 없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저런 상태였습니다. 네. 저는 한때 이제 원조 몸짱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지만 이 목
무릎과 허리에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양 무릎 관절도 고장이 나서 운동을 마음 놓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광수 정도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몸을 만들어야지 함께 커브 모델을 할 텐데 아주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인들의 소개로 임윤창 코치라는 재활 전문 보디빌더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 몸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더니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형님 시간 많잖아요. 자유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백수잖아요. 그 뜻이죠. 네. 그러니까 시간 많으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형님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매일 재활 운동을 45분 정도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각 1시간씩 두 부위를 하며 근육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각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엄격하게 진행을 하면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나 사근사근 설명을 잘 해줘서 쉬울 줄 알았는데 다 더해봤더니 재활 45분, 근육 운동 2시간, 유산소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운동 시간만 총 4시간 반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육관 왔다 갔다 2번 하는 시간, 운동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시간을 다 더하면 하루에 못해도 6시간 정도를 이 운동에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운동 선수도 아니고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하루에 6시간을 앞으로 넉 달 동안 투자를 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하루는 24시간이었는데 갑자기 30시간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시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일단 단순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로 딱 정리가 됐어요. 운동을 해야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즉 운동 시간은 늘려야 되고 먹고 마시는 시간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저에게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술과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밤에 섭취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 밤 한 8시, 9시경부터 잠들기 전까지 한 5시간 안에 이 술이나 기름진 야식을 먹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Run. 도망가자. 늘 항상 무언가를 먹고 마시던 밤의 세상에서 공복이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새벽의 세상으로 도망가자.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를 유혹했던 밤의 세상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벽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주가 제일 안 쉬었죠.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2, 3주 지나니까 이게 또 패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패턴은 이렇습니다. 밤 9시쯤에 일단 다음날 새벽에 나가야 하니까 운동에 필요한 옷가지들을 챙기고 운동 가방을 싸고 도시락거리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시경에 아이들과 아내에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아빠 먼저 잘게, 여보 먼저 잘게. 그리고 10시에 책 한 권을 딱 들고 무조건 눕습니다. 누워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첫 주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못 잤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나아졌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옷 입고 커피 내리고 도시락거리 챙겨서 5시 20분에 집을 나오고요.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아침 러시아워에 70분 걸리던 아침 출근 시간이 30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이면 원래 이 성경 말씀을 쭉 앉아서 읽었었는데 그거를 그 운전하는 30분 동안에 오디오로 듣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일찍 시작을 했더니 오전에 재활 운동을 끝내고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까지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샤워를 끝내고 난 시각이 오전 10시 30분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하고 회의하고 점심 약속하고 사람들 만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저녁 운동은 7시쯤 시작해서 이제 끝내고 다시 10시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물론 운동이 지겹고 다이어트가 지긋지긋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들기 힘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죠.
그래서 첫 주에는 의지로 버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바뀐 일상이 되었고 그 일상은 이미 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의지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자동적으로 저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가 지칠 때 뭐 습관이 아군이 돼서 대신 싸워준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머슬 잡지가 아니라 사회적 잡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숙인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그 판매금의 절반이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쓰여지는 빅 이슈라는 잡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이 잡지의 취지와 저희의 버킷리스트가 부합한다는 이유로 광수와 저를 2021년 빅 이슈 7호로 커버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는 데뷔 초부터 수많은 잡지의 커버 모델을 해봤지만 이번 빅 이슈의 커버 모델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쁩니다. 둘이서 친구랑 나눈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꿈을 이루겠다는 뭐 불꽃 같은 열정이나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단순한 이유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드는 변화를 지켜봐준 한 명의 관객. 습관으로 일상을 새롭게 바꾸면 그간 내 의지가 나 홀로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끊지 못하던 것을 끊게 만듭니다. 일상이 바뀌고 삶이 변화하기까지 지난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딱 한 명의 관객이 있으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수랑 저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그냥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잡지의 커버 모델이 되었습니다. 2021년 아직도 반절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으면 딱 절반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을 좀 바꾸고 다른 세상을 살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분들,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거나 술, 담배를 좀 지긋지긋한 술, 담배를 끊고 싶거나 중독된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공부나 운동할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단순히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낡은 습관이 지배하던 낡은 세상을 버리고 새 습관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십시오. 거기에 딱 한 명,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나를 바라봐줄 한 명의 관객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레디 출발. 테마시탑 1기 이 중년 이후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지방을 태우지 않는 몸이 되니까 쌓이는 지방들이 배로 모이게 되고 이 배에 모인 지방들을 또 태울 수도 없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정말 근본적으로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를 어렵게 하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내과에서 진료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 중년의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먼저 그분들을 정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정말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년은 보통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갱년기 이후, 보통 40대 중반에서 후반 이후의 여성분들을 이야기해요. 그 여성분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첫 번째 고민은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 중년 이후에 감소한 여성 호르몬과 영향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의 지방이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허벅지에 축적되게 해주거든요. 이건 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은 저절로 지방은 원래 다른 곳에 있던 애들도 복부 그리고 내장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새로 쌓이는 지방들도 자연스럽게 복부 쪽에 모이게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지방을 배에 모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활동하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조금 더 지방을 태워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년 이후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지방을 태우지 않는 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쌓이는 지방들이 배로 모이게 되고 이 배에 모인 지방들을 또 태울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성장하는 걸 도와줘요. 이렇게 성장시킨 근육들이 잘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몸이 좀 뻣뻣해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힘줄이라든지 인대가 조금 더 유연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은 자기는 젊었을 때랑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도 하는데 점점 그냥 근육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살이 찌는 이런 정말 어려운 다이어트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래 운동해야지 하고 운동을 하면은 또 조금만 격렬하게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에스트로겐의 근육 보호 효과라든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쉽게 다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지방은 배에 쌓이고 이걸 잘 태우지도 못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또 잘 다치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년의 삶은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건강, 변화하는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행복감, 우울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떨어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더 우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견딜만 했던 그런 스트레스들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더 우울해지니까 더 견디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은 많은 경우에 불면증을 호소해요.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우울감, 다양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식욕을 촉진시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또 분비하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정말 근본적으로 이런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를 어렵게 하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고 자기 가정이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자녀들, 자식들이 정말 우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하게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우리 뇌에 세로토닌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쌀, 흰쌀, 빵, 밀가루, 달달한 것들을 먹으면은 우리의 뇌는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을 올리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우리 중년 여성분들은 자꾸 이런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또 이런 단당류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바로 지방간이라든지 내장지방, 복부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중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중년 여성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정말 지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저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년의 다이어트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다이어트여야 돼요.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여야 되고 단순히 몇 달 반짝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긴 호흡을 가지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다이어트를 할 때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는 이 중년 여성분들이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해하는지를 아시고 건강한 방향으로 자신의 그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꼭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그런 탄수화물에서 오는 그 잠깐의 그런 위안감에서 벗어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런 몸에 안 좋은 해로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중년 여성분들은 건강한 시기를 할 수 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밀가루라든지 흰쌀이라든지 믹스커피 같은 단당류들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년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의 핵심 키워드는 근육이에요. 근육. 반드시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적어도 주 2회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중년 여성분들은 근력이 더 안 붙어요. 그리고 더 잘 다쳐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몸에서 큰 근육들, 결국에는 지방을 태우기 위한 공장은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이왕 공장을 크게 키우시려면은 우리 몸에서 큰 근육들인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들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결국에 이 뱃살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만 자꾸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근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관절 같은 게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허벅지라든지 상체,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육들을 운동을 해주셔야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고 뱃살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실 때 대부분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그냥 걷는 거로 만족을 하세요. 근데 걸으시려면은 숨이 적당히 찰 정도로 걸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숨이 차야 되냐?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호흡이 딸려서 노래는 못 부르겠다. 이 정도로는 걸으셔야 어느 정도 적절히 우리 몸에 있는 남은 칼로리들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제가 앞서서 키워드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근육량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되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을 더 일정 이상 유지할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단백질을 드실 때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줄이시고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해산물에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충분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탄수화물은 될 수 있는 대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고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정말 중년의 다이어트야말로 나를 위한 다이어트, 그리고 내 삶과 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조금 더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렇게 중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더 건강히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바시 탑 1기.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당뇨병에는 이게 좋다더라, 고혈압에는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질환에 좋다고 하는 식재료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내과 진료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병에 걸리신 거는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병이 진단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무력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우울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떤 적절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꾸려나간다면은 분명히 자기 조절감이나 자기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식재료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집중하시면서 약물을 대신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한 중년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당뇨병이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 외래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혈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이런 식이에 대한 교육, 생활습관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함께 시작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오셔야 될 외래의 날짜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봤더니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환자분이 조금 머뭇하다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을 열심히 먹었대요. 약을 열심히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정말 환자가 된 것 같았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뇨병에는 돼지 감자랑 여주차가 좋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그 돼지 감자랑 여주차를 정말 열심히 먹었대요. 그 두 개로 정말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해 드셨다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는 사실 좀 기대했대요. 자기 병이 좀 좋아졌기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실망스러우면서도 저한테 조금 미안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조절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병을 치료하기 어렵고요. 나중에 혈관합병증 같은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나타날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제 그 중년 여성분과 같이 그런 좋은 선한 의도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 병을 조절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52세에 사망하셨는데 당시에 소갈병이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당뇨병으로 생각되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시간 8년 전부터 눈 합병증이 오셔서 잘 보지도 못하시고 혈관합병증인 당뇨발이 오셔서 잘 고동도 못하고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잘 낫지도 않는 종창으로 정말 고생하시다가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당시에 과연 약이란 게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쉽게 먹는 약이 있었으면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18년에 27만 명 정도의 당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약을 먹으면서 의사들이 보는 한 5가지 정도의 지표가 잘 관리가 되면은 그분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건강 수명을 누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종대왕님도 약을 드셨으면은 그리고 잘 관리 받으셨으면은 건강 수명을 다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과연 그 당시에 소갈병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음식이나 식품들을 안 드셨을까요? 아마 전국 팔도에서 소갈병에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수라상에 올리거나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 팔도에 있는 그 어떤 식물이나 생물도 사람의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 식물이나 생물들은 다 각자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아주 일부분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는 그 일부를 우리가 충분히 먹기 위해서 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성분들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식품 속에 있는 당뇨병에 좋은 그 물질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출해낸 물질만 우리가 먹으면은 그 좋은 식품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은 먹으면서 우리한테 해로울 수 있는 성분들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아마존 밀림이 아닌 거예요. 잘 가꾸어진 정원, 잘 가꾸어진 공원 같은 곳이 우리 사람이 좋고 우리에게 이로운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잘 가꾸어진 정원이 바로 약이에요. 실제로 많은 약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사과나무 껍질을 그냥 섭취하거나 어떻게 좀 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괴롭고 설사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어떤 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분만 추출해가지고 약으로 만든 게 지금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GLT2 억제제라는 물질이고
실제로 정말 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수명을 늘려주고 있어요. 잎새버섯이나 누에에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중에 팔기도 하고 굉장히 근데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은 왜 혈당을 떨어뜨리느냐?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그 탄수화물이 분해돼 가지고 당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그 잎새버섯이나 누에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출해 가지고 이미 우리는 약으로 쓰고 있었어요. 가격도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잎새버섯이나 누에에 있는 그 물질을 추출한 성분보다 더 혈당도 잘 떨어뜨리고 다른 우리 몸의 장기들, 뭐 심장이라든지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이 더 나와서 심지어 최근에는 잘 쓰이고 있지 않은 그런 물질이에요. 앞서 제 환자가 드셨던 그 돼지 감자나 여주차에도 당뇨병에 좋을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돼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주 성분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이 잘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에는 구황작물로 쓰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흡수를 못하니까 당연히 혈당도 잘 올리지 않아요. 먹어도 기운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구황작물로 쓰였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먹어서 혈당이 더 안 오른다는 거지 더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음식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약으로 쓰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고요. 여주차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폴리펩티드 P라든지 비식 같은 인슐린과 구조가 비슷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단백질이라는 건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다 분해돼 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실험들은 보면은 동물 실험에서 우리 인슐린처럼 직접 주사했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이었거든요. 이미 의사나 회사들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찾아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이 먹기 편하고 값싸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성질환이 진단된 다음에 꾸준한 자기의 식단 관리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조절감, 자기 통제감을 회복해서 그 우울감과 무력감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저 같은 의사나 약에도 그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주는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애정 어린 시선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바시 탑 1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승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으로 여러분 앞에 써있듯이 하루 15분 운동, 당신의 몸은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5년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시절 저에게는 모델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2008년 그 꿈이 저에게는 더 절실한 꿈으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찾아다니던 오디션의 길에서 매번 듣는 얘기는 허벅지가 너무 굵다는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매체에서 제가 밝혀왔듯이 안 해본 시술이 없다 할 만큼 정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4년 다니면 되는 대학교를 저는 5년 반 동안 다니면서 남들처럼 앞날을 생각해서 교직 이수도 해서 나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모델에 대한 꿈은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실했기 때문이죠. 2011년이죠. 지금 회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전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꿈을 향한 걸림돌이었던 굵은 허벅지가 예뻐질 수 있다는 권유에 마지막으로 운동에 전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허벅지가 더 굵게 팽창이 되고 더 두꺼워지는 걸 느끼면서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는 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정말 힘든 것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지만 특히 힘든 걸 참아야 되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버틴 결과 꿈에 대한 절실함은 그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정말 죽을 듯이 정말 죽을 만큼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몸짱하지만 정다현 선생님 알고 계시죠? 정다현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소속사 선배님인 이정용 선배님의 운동법을 전수받아서 운동도 했고요. 그때 머슬마니아 세계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운동도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2014년 겨울이죠. 운동의 결실은 정말 너무나도 달달한 꿈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정말 값진 타이틀이죠. 머슬 미인이라는 수식어가 저에게 생겼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의 의미는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2015년 6월이죠. 이게 제가 대회 당시 때 모습인데요. 정말 운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 먹고 싶은 거 찾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2015년 6월 한국에 끔찍한 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인데 뉴스에 한참 운동으로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제 보도자료가 장식될 때쯤에 메르스가 유행해서 사망자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날부터 기침이 시작되더니 몸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찾아서 메르스 증상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는데 하나씩 맞아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열이 38.6도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팠는데 저희 회사가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와 회사 식구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병문을 방문하기 앞서서 모두 스케줄을 취소를 해야 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여러분 KBS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워낙 많은 스태프들도 함께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스케줄을 취소하고 병원에 방문할 땐 이미 자가 격리를 각오하고 있었고요. 병원 진단 결과 아직 메르스라고 판단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하지만 호전될 때까지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가급적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건강의 아이콘이라고 수식어가 붙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값진 그런 수식어를 얻게 됐는데 그런 건강의 아이콘이라는 명사가 부끄럽기까지 했고 그리고 과연 여태껏 제가 외쳐왔던 운동으로 만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잊고 있음을 그때야 깨달은 거죠. 생존,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한 뒤에야 아름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그때야 느낀 거죠. 과연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만이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뱃살, 지방, 네? 미련하다, 네. 그리고 네? 게으르다, 네? 합병증. 네, 합병증이라는 정말 건강에 대한 단어는 단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 미련하다, 뱃살 이런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나왔잖아요. 보통 비만이 있다고 하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파괴력만 지금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만인의 건강 검사를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이 많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리? 바로 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후에 사망에 이르는
주 원인이 될 만큼 매우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본인의 몸이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건강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역력 강화에 대한 운동에 집중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메르스가 한참 유행할 때 면역력에 관한 운동을 소개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왜 지금 메르스가 유행을 하고 건강에 안 좋다는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인식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저희 회사를 만나고 나서부터 만든 운동이 발레이션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발레이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발레이션?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운동인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발레이션이라는 운동은 발레 전문가 선생님과 그리고 PT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저와 셋이 만든 운동이에요. 발레이션은 발레와 PT를 접목한 운동인데요. 발레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어떠세요? 우아해.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네요. 우아. 어떠세요? 정말 슬림한 근육 그리고 유연하다. 실제로 발레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세요. 그리고 PT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락부락한 근육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운동을 두 가지를 결합한 운동인데 먼저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서서 손을 앞으로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앉아서 동그랗게 말으시면 팔에 힘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팔에 힘이 들어가시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놔보세요. 편하게 놓은 것과 손을 들은 것. 그리고 옆으로 펼쳐보시겠어요? 옆으로 펼쳐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네, 구부려주시면 어떠세요? 팔에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팔 안쪽에 힘이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지금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발을 지금 편하게 지금 11자로 놓으셨는데 발을 턴아웃해서 앉아보세요. 이렇게 발을 바깥으로 펼쳐주시고 앉아보세요. 그럼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세요? 힘이 들어가시죠? 지금도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먼저 집에서도 운동을 생활화를 하셔야 돼요. 특정한 헬스장이나 특정한 곳에서만 운동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운동하세요? 안 하시죠? TV를 보실 때 하세요? 안 하시죠? 밥 먹기 전에 하세요? 밥 먹고 나서 하세요?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실제로도 생활화를 하셔야 돼요. 운동도 습관이잖아요. 습관 속에서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들이 많은데 제가 운동 3가지에서 첫 번째 운동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집에서 꼭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약속. 네. 약속. 네, 의자를 이렇게 앞에 두시고 의자를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발을 종아리 뒤에다 가져다 대시고 이때 발은 무릎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골반은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들어 올릴게요. 들어 올리시고 내리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2의 심장이 허벅지와 엉덩이잖아요. 제2의 심장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그쵸?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쉽네요. 이렇게 밴드, 스트레칭 밴드 있죠? 여러분들 여성분들 스타킹 많이 신으시잖아요. 스타킹 구멍이 나면 다 어디에 쓰세요? 버리죠. 정말 아깝잖아요. 그쵸? 그 스타킹을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스트레칭 밴드가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 스타킹 안 신는 남자분들은 수건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칭 밴드를 가져다 대시고 발을 어깨 너비 정도 벌려줍니다. 벌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위로 들고 밑으로 90도로 내릴게요.
90도 내리셨으면 그대로 옆으로 돌리셔서 배가 앞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트위스트 시켜줄게요. 해주시고 제자리. 그리고 반대쪽도 옆으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유지해 주셔야지. 어깨 굽으신 분들 많죠? 맞나요? 어깨 굽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세 교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이 물병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물 많이 드시잖아요. 물병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수돗물로 채우셔서 먼저 스텝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나, 제가 몸치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둘, 하나, 둘. 스텝은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요. 이 물병을 V자로 드신 다음에 가실 때 X자로 구부려서 팔은 쭉 펼쳐주세요. 새처럼 펼쳐주시고 다시 제자리.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생활화로, 작은 습관들로 건강을 지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이 안 보이는데? 손 드셨나요? 네,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 이런 거 집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죠? 이런 작은 습관들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운동하시는 분 아까 있으시죠? 어떤 이유세요? 그쵸?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쵸?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사실 내적으로 건강해야 그 내적인 건강함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몸과 자신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은 움직임, 작은 실천만으로도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마음가짐, 그리고 정말 그 건강 있잖아요.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신경 쓰셔서 정말 저희 나라 모든 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이렇게 말하고 다닐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운동 꼭 하시고 정말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의 대학 1기.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이었습니다. 늘 세바시에 나와서 이렇게 지식, 지혜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이게 뭐의 전과 후, 뭐의 전과 후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네, 운동하기 전과 운동하기 후.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은 그러면 잠시 한번 배를 만져보시고 나는 왼쪽 상태인지 오른쪽 상태인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오늘 다이어트 회사의 광고인데 정말 심플한데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90년대 초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매일 밥 먹듯이 운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밥은 매일 드시면서 왜 운동은 매일 안 하시나요? 밥은 매일 드시는데 운동을 매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 가서 6박 7일 동안 마라톤에 도전하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한 사하라 울트라 마라톤인데요. 저게 배낭이 한 10kg 정도 되고요. 저 모래언덕을 올라갈 때 여러분
정신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체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신 나간 사람하고요.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련과 역경, 위기를 아직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빨리. 네. 거의 안 드신 거. 여기 많이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정신력이 체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체력이 정신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저런 위기 상황, 위험한 상황, 난국, 시련, 역경은 모두 다 저는 체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이 많이 풀리지 않고 잘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체력에 있습니다. 체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정신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력은 뭔가 안 되는 근접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뭐냐? 몸입니다. 몸, 체력. 그래서 여러분 체력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1990년대 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학 갔을 때 제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동인이 바로 90년대 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유학 가서 안 되는 영어를 하면서 막 며칠 밤 새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체력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 여기 또 제 사진이 두 장이 나오는데 왼쪽에는 제가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던 사진이에요. 정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막에서 제가 6박 7일 동안 250km를 도전하다가 120km 지점에서 아까 그 모래 언덕 올라가다가요.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10분간 고민하다가 레이스를 포기하고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는데 그게 명언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왔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킬리만자로 5,800m를 올라가는데 저걸 정신력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제가 저기에 정상에 등반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체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쪽에 저게 실패한 거는 뭐냐? 정신력은 있는데 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끝까지 정말 재미있게 위기와 난국을 돌파하면서 해내려면 정신력은 두 번째 문제고요. 체력이 있어야 그 안에 정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관념적으로 공부할 때는 내 마인드가 내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극한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요. 몸이 맛이 가면 마음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몸이 중심을 잡으면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막 이리저리 흔들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실제 두 가지 한계 상황을 체험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의 지금 머리는 내일부터 운동하라고 계속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 운동 안 하잖아요. 그죠? 운동하려고 결심했는데 내일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컨디션 회복하려고 내일부터. 그래서 김수철 노래 중에 내일 또 내일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머리가 바꾸지 않고 몸이 바꾼다. 그래서 몸에 밴 행동 지식이 여러분을 행동으로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메시지는요. 조금 철학적인 메시지긴 한데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체성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결정하고요. 내 미래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내 몸에 과거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들어있고 미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포텐셜, 가능성도 내 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상단에 제가 2011년도에 저 사진을 봐보세요. 굉장히 대학 교수처럼 지성인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사진을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저 맨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 저게 2, 3년 전에 제가 드럼을 치면서 몸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진을 보시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이고 몸도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박수 한번 치시고 그러세요. 빨리.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을 봐보세요. 오른쪽 허벅지는 제 허벅지거든요. 저 60살 때문에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허벅지를 60cm를 만들어가지고 SNS에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 꼭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행복은 허리둘레에 반비례하고 허벅지둘레에 정비례한다. 여러분 행복하시는 방법 허리둘레를 영어로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래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를 줄이시면 고지혈증이나 대사증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허벅지가 왜 중요한지, 에너지 저장 탱크이기도 하고요,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동이 바로 저는 허벅지라고 생각해요. 허벅지 지금 59cm가 넘었거든요. 조만간에 60cm를 만들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하고 나눠볼 메시지가 결국은 근력이 매력이고 권력이자 이 근력이 바로 자본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 이런 책을 쓴 것도 부자가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다가 여러분 주식까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바로 몸에 대한 투자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팔뚝 근육이 제 팔뚝 근육인데 이게 오늘 보여드리는 건 다 사진 조작이 아니고요, 제 신체 사진이에요. 그래서 돈 들여서 살은 뺄 수 있지만 돈 들여서 절대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은 땀의 결과입니다.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투자한 몸에 만큼, 그 시간과 노력과 땀만큼 여러분의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운동하시면 몸이 변합니다. 모든 투자는 다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단 한 가지 투자, 뭘까요?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테크. 재테크나 금테크는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투자, 근테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부자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몸에 투자를 할까? 첫 번째는요, 부자들은 제가 보기에 단기전의 승부사가 아니라 장기전의 승부사입니다. 이리저리 몸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가려면 치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나가서 이리저리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판단착오,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면요, 판단착오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 모험, 이런 것들을 해보려면 추진력이 필요하잖아요. 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부자는 또 돈 벌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에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아픔을 보면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하고, 그러려면 몸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체력, 헌신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난공불락에 절대 변하지 않는 철칙, 그 1원칙이 바로 저는 부자들은 자기 몸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내 건강을 위해서도지만요,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요, 면역은 사적인 괴자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그러니까 단박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 내가 주사를 맞으면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거잖아요. 나의 아픔은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고 나와 관계에 있는 가족, 공동체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은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몸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아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챙기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공동체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래서 S라인을 능가하는 3S, 3S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무리하면 마무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운동하려고 다짐은 그만하세요. 다짐. 예? 다짐을 많이 하면 짐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힘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아령을 계속하면 여기 근육이 생길까요? 여러분, 근육이 생기려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고서 여기 힘이 딸려가지고 근육이 떨릴 때 여기에 상처가 생기면 그게 아물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S로 바꾸면, 자, 첫 번째, 작은 걸 시작하세요. 저는 하루에 스쿼트 100개씩 하거든요. 여러분 다 100개씩 하라고 하면 좌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 내일은 3개, 모레는 5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작게 스타트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 몸에 스티뮬러스, 자극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3S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체도 바뀌고 여러분의 몸도 바뀌고 여러분이 몸이 상쾌해지면 마음이 유쾌해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명쾌해지고 영혼은 통쾌해집니다. 이게 상쾌, 유쾌, 명쾌, 통쾌, 사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방법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하는 동사를 바꿔보세요. 저는 밥 먹듯이 운동하다. 이 운동하다가 저의 메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밥 먹듯이 저는 책을 읽어요. 그리고 저는 밥 먹듯이 책을 씁니다. 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SBS 생활의 달인에서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출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달인하고는 다르게 책 쓰기 달인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당신과 함께하는 동사를 바꾸세요. 동사를 매일 밥 먹다, 마시다, 자다 이런 동사를 계속 쓰면 여러분은 동사 당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그래서 당신은 바로 당신이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동사를 바꾸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글씨 써온 건데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